안녕하세요. 뉴 F1 전윤정입니다. 프론티어가 되니까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마이 스토리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일을 만난 건 우리 김한옥 대표님, 박기찬 대표님 덕분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우수 대리점장 우수 대리점장이었는데 제가 이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제가 저번 연도 말에 저희 직급자들 해가지고서는 장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 잔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잘 췄죠. 왜 그러냐면 이때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때 샵이 있었는데 저희 최재인 대표님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막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김한옥 대표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왜 의미가 있냐? 저는 세상을 살면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인셀덤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얼굴이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 진짜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막 누구처럼 막 1억을 들리진 않았어요. 다 감사하게도 마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인셀덤을 시작을 해서 제 마지막 명함이 될 줄 알았어요. 인셀덤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얼굴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우수 대리점장 갔는데 이때는 제가 김한옥 대표님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어제도 이수키 아유님이 촛불 모임,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잘 되고 싶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촛불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없는 그 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 부평 오락실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갔을 때 제일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계기로 서로 의지를 하고 제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샵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고른 건 여기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진을 좀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저희 언니도 있어요. 저희 친언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연수 점장님도 있었고 여기 선주 아유님도 있고 그다음에 다 있어요.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저기 제 옆에 있는 게 저희 첫째 언니거든요. 저희는 딸 5에 제가 넷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셀덤을 할 때 저기 여기 보이는 우리 최재인 대표님이 같이 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고 막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때도 제가 뒤늦게 최재인 대표님을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인연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김한옥 대표님을 믿고 신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쌓은 정이 있고 제가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응원을 하다가 이 일을 만났을 때 이 백억 커피에서 만났어요. 여기 상동점 보이시죠? 부천 상동에서 백억 커피를 만났는데 이 백억 커피가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기 백억 커피로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로 오라 그랬거든요. 대표님 회사 근처가 이 백억 커피가 있는 거, 커피숍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 상동역 근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백억 커피숍을 그래서 제가 이 백억의 커피숍이 있으면 이제는 뇌리에 좀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빚이 막 생기니까 거기에 코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 얘기를 하시길래 대표님 그때 점장님이 이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많이 응원을 하는데 이런 거는 조심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응원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저희 최재인 대표님하고 우리 김한옥 대표님하고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8개월 후에 저와 우리 김한옥 대표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사기를 좀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뭐
뭐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사업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큰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정아, 너도 이제 40줄인데 너도 그냥 안정적인 일을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진심어리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제가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2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아니야 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물류로 다시 가기에는 너무 물류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류는 뭐 네트워크나 다단계 뭐 건강 보조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건데 그걸 가기에는 그런데 저를 사기로 인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어요. 오땡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인데요. 다단계인데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이어서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제가 또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네트워크를 저는 그 바이너리 방식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한 줄로 내려가고 뭐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방식하고는 정말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선택하고 집중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물류를 해봤잖아요. 아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나? 라고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도 우리 김한옥 대표님을 알아요. 그래서 김한옥 대표님한테 타겟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표님이 좋아서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샴푸하고 거기를 런칭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런칭을 해서 이거를 홍보차 간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 상동 사무실에 갔는데 대표님이 그때 마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 인연으로 해서 제가 한번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알았거든요. 근데 코인으로가 답이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올까? 라고 했는데 흔쾌히 왔다고. 제가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진짜 이 오너라는 곳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거기서도 제가 꾸준히 블로그를 올렸는데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로 시대가 받쳐주는 일인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내 한계가 없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인셀덤을 했었잖아요. 인셀덤은요 저희 불당동을 가시면 8, 9층을 10층까지 쓰시나?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8, 9층을 쓰는데 여기에 한 2배, 3배예요. 그리고 여기 무대가 진짜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그냥 그런 곳을 보다가, 그리고 화려한 곳을 보다가 이곳을 딱 와서 지하로 왔는데 이 쾌쾌한 냄새와 막 돈이 많다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무리 뭐 그분들이 뭐 사치라고 해도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금융회사인데. 그래서 알아보다가 제가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대표님은 제가 핑계를 대고 있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비 오는 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하고 만났는데 그때 이제 혼자 오셔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상동까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그때는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캠을 봤는데 못 자고 있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보고 이제 민주야 뭐 잘 자, 엄마 여기 보고 있을 테니까 그거 자, 막 이렇게 해서 자는 거를 우리 김한옥 대표님이 옆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하고 나를 못 만난 게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속마음을 좀 많이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비 오는 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을 때 또 우리 최재인 대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한욱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의장님 댁을 이제 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처음 간 날이거든요.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희 최재인 대표가. 그래서 그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모님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봤어. 나오면서 오빠 어때? 했더니 뭐 사기 같진 않네, 괜찮네. 이래서 내가 속으로 아 됐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불신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의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어제 저 그 점법에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프론티어를 달성을 하고 제가 저의 이런 스토리를 알아요. 지금 그 의장님이 뭐 다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최재인 전윤조님의 이 어려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하트 다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남과 지금의 이 의장님하고의 생각이 처음에는 여기가 막 쾌쾌하고 막 안 좋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 EX를 선택하고 집중을 하면서 정말로 이런 회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야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이제 부산에 세미나 갈 때 사진이에요. 부산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카데미 3기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이 시작할 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상동에서 너무 이런 아카데미를 했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 제가 아카데미를 할 때 그냥 그 추세와 타점을 보기 위한 이 점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제가 뭐 큰 나이는 아니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막 도미넌스 얘기하고 점수 얘기하고 막 그 시바지노브를 막 꽉꽉 밀어 넣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런 말을 막 듣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이었냐면 네가 70억의 그릇이 돼서 이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정말 비참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인셀덤의 점장들이 너한테 많이 담길 거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믿고 시작을 했는데 이 아카데미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침 새벽에 6시, 7시에 타점을 잡고 시바지노고에 타점을 잡고 안 잡히는 건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11시, 12시에 또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안 잡히는 건 말고 이렇게 해서 막 숙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분들한테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뒤돌아서면 모른다, 안 가르쳐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최재인 대표님이 처음에는 30번씩 올렸어요. 그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트레이딩과 자기 마음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는 고야하고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고야를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했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 대표님들한테
제가 어떤 한 행동들 그리고 제가 저희 파트너들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세 분한테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잘한 건 제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재판을 가야 되고 뭔가를 준비를 하면 제가 2시간도 못 자고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못 사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야 돼요. 일주일도 밤을 샌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과 뭔가를 할 때 저 혼자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말씀드리고 대표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소통을 했죠.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넘어야 할 산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기를 당하면서 저희 그 보증금도 이렇게 대출받아서 넣었거든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집을 빼야 된다고. 제가 대표님한테 또 얘기를 하고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넌 그런 얘기를 뭐 웃으면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넘어야 할 산이 자꾸 넘어도 산 넘어 3인 거예요. 이거 좀 막으면 이거 생기고 이거 좀 막으면 이거 생기고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그리고 중간에 또 엄마가 그럽니다. 윤정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직장 생활 해라. 거기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가족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견디면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놓여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 고민은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재인 대표님하고 정말 많이 싸워요. 같이 다니면서 부부 사업이라고 되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엄청 많이 싸워요. 사업적으로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여러 가지로 싸우면서 윤정아 그거는 어차피 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 파트너들 명단 적어보고 같이 어떻게 할지 하고 지금 우리가 이 0단계부터 저희 파트너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0단계부터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수정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 윤정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나의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항상 시스템에 안에 있었고 점프업 세미나를 저희가 지금 4번째를 하고 있는데 점프업 세미나를 처음에 진짜 이 점프업 세미나를 할 때도 처음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여기가 다 갈려서 제가 아침 새벽에 저희 딸을 데려다 주고 원래 딸도 안 데려다 줘요. 근데 그날따라 딸이 엄마 나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고서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완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프업 세미나 가지 말라는 건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어쨌든 그때는 제가 만약에 파트너가 없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자유님이랑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 거거든요, 진짜. 너무 아프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점법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번째도 마찬가지고 3번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그냥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참여를 하고 어제도 제가 점프업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분들이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점프업 세미나는 끝까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그저께인가 우리 김한옥 대표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점프업 세미나 많아서 저희 어떻게 해요? 잘 때 큰일 났어요. 우리 애프터도 못하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 받는데 이거 너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비숙박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걱정이 그냥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제 마지막까지 있으셨던 분들 너무 좋았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거를 깨울 수 있는 게 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지난번 자료라서 만든 게 초급, 중급, 고급까지 있는데요. 여긴 저희 다 식구들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거를 만들 때는 그냥 우리 리더분들이 그냥 이거 되게 단순하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뭐 리밋가 마켓가를 잡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땐 이걸 왜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눈물과 노력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를 했는데 그냥 겉에서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분들이 저희가 이거를 공유를 하고 저희는 쉐어 마케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거든요. 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리더분들이 이거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고 누군가 저한테 연배가 많으신데 그걸 저보고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프로세스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거를 그냥 쉬운 거 그냥 1, 2, 3, 4단계로 나누고 뭐 트레이딩에 대한 거 이런 걸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속에 들어와서 정말 같이 다 잘 되고 그런 마음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그냥 겉에서 보면 정말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이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지금 편하게 사업하는 거, 어제 김은지 아유님도 화요일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두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가르쳐줘, 누가 대신을 해줘.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때 말은 다르게 나가거든요. 그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클로징을 땡길 때 어떻게 땡긴다고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이 사업 너무 좋거든요. 어제 제가 그 의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상속 얘기도 하고 왜 우리도 상속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들 이런 게 이 시크릿처럼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어제 하는데 막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전율이 진짜. 그리고 막 마스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냥 뱉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 제가 그 비자 마스터 때문에도 빚을 좀 졌거든요. 왜냐면 너무 좋잖아요. 코인의 시대가 오는데 세금을 안 내고 그런 게 그래서 그걸로 되게 많이 해먹었어요. 사기꾼들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가 너무 소름 돋았고, 저희가 지금 레퍼럴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레퍼럴. 저희가 어떤 사업 설명을 할 때도 뭐 회사 설명도 하지만 이 레퍼럴 사업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는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저희의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교육은 책임지겠습니다 하거든요. 교육은 저 드리잖아요. 저희 프로세스대로.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겉핥기식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이거를 깊숙이 들어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본옥 대표님이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구본옥 대표님도 얼마만큼 그거를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리더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진짜 파트너분들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많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그래서 저희는 되게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정신없이도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시스템 어디까지 참여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시스템.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 여기에 오시는 일도 있을 거고, 팀의 문화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시스템이라고 뭐 얘기하기에 첫 번째는 단톡방. 저는 그 자신하는 거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단톡방이 활성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누른 하트, 그다음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단톡방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건 단톡방 우리 BTS 우리 단톡방을 먼저 하트도 누르고 먼저 반응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오님들한테 얼마만큼의 시스템을 참여해 보셨는지, 내가 기분이 좋다고 안 좋다고 시스템을 안 하는지, 이 시스템은 여기 오는 것뿐만, 이거는 기본. 그러니까 마른 안주에 맥주 3개 맞나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에 내가 얼마만큼 조금 더 했는지, 그리고 그 기본에 어떤 거를 했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건 되게 간절함 때문에 첫 번째로 온 것 같고요. 아까 뭐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통을 했습니다. 어떤 소통인지 했어요. 그게 역할 분담으로 우리 대표님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가서 지금은 프로세스대로 담고, 그 다음에 클로징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를 보지 않고 그거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문제 속에서 소통을 하면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은 처음이 저희 박기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익스텐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처음 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과 끝을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5명의 우리 아이오님들, 남자 젊은 친구들의 아이오님들의 스피치, 저희 목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되게 뿌듯하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김한호 박기찬 대표님도 마음이 엄청 뿌듯하시겠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윤민호 대표님과 우리 의장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는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우리 의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걸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모든 거를 어떤 얘기를 듣고 막 강의를 듣잖아요. 저희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영어로 막 두바이에서 오셨던 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나중에 사업 설명 때 써야 될 거를 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던, 저희 최재 대표님이 되게 경제 박학다식하신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어느 순간 그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재 대표가 얘기해요. 너 내 얘기 잘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하면 사업과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자료를 어떻게 뽑을까?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 나만의 자료를 어떻게 뽑을까? 그래서 거기서도 막 인출하고, 이렇게 우리 어제 의장님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도 막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감사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어떤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는 내 모든 부정했던 말과 행동들을 씻어내줄 수 있는 행동이래요. 말이래요. 제가 그러면서 감사를 5만 번을 하면 내 인생과 내 생각이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그때가 인셀덤 할 때였거든요. 너무 간절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막 100번 감사 막 블로그도 쓰고요. 감사합니다를 진짜 5만 번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대가 지불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다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 그래, 이번에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잘 될 거야. 이번에도 정말 넘어가면, 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 고비인데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번에도 나 지금까지 잘했어. 제가 이번에 마감을 안 하면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감 안 하게 해주시면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엄포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움직이는데 움직인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 제가 마지막에 마감 딱 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두 대표님도 아침에 전화 오셔가지고 윤정아 끝까지 해. 너 뒤에는 누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감 끝까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사했어. 그래서 지난번에도 혼자 아침에 막 울었어요. 근데 우리 최진희 대표가 왜 우냐고 그러는데 대표님이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마감 전이었고 이제 7월에 꼭 마감을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모든 건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제가 70억을 했는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써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택도 제가 했고 이거를 내가 이겨내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몫인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그 인셀덤도 그 친구가 저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언니가 더 잘하니까 자기는 그냥 떠나가겠대요. 그냥 자기 일을 하겠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도 저는 그거를 선택하는 거에 후회나 원망을 그 친구한테 해본 적은 없어요. 모든 선택은 내가 선택을 한 거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친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보다 내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거든요. 쓸데없는 시간. 시간에는 낭비하다 보면 내 감정 소비가 거기가 몰입이 되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제가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제가 뭔가를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막 빚이 여기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때는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우리 딸한테 많은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한 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원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둘째 딸을 제가 잘 못 봐요. 첫째가 이제 8살 차이라서 지금도 첫째가 둘째를 보고 있어요. 방학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둘째한테는 아까 어제도 우리 대표님이 의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이 누리기 위한 아이들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위안을 얻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둘째한테 해주지 못하고 엄마한테 맨날 엄마 놀아줘 그리고 같이 못 있으니까 얘가 집착이 좀 심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의장님 말에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아이들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커서 아이들한테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 해주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도 이번에도 마음 아픈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의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월 달에 간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 파트너들과 저희 시간이 어쨌든 남아서 같이 갔고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어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8월 저희 승급 목표입니다. A3 3명, A2 4명, 8월입니다. 이번 달 A1 1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승급 목표를 20명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우리 대표님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아해요. 하늘이 이런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이긴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런 거를 올려놨는데, 왜냐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법 없이도 산다고 하고 왔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선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막 여기서 빚 저기서 빚, 그리고 빚만 지면 좋은데요, 사람들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나의 가족과 나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건가? 그렇게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년을 하고 좀 더 하다 보니까 내가 그 70억의 그릇이 100억이 됐다는 게 너무 실감이 나고,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A1, A2, A3 때는 솔직히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못 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연님,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고 생각을 해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계속 넘어져도 그냥 아까처럼 될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런 믿음? 그냥 그 믿음 하나로 왔어요. 오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도와주시고 헤쳐나가고, 또 사람이 또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를 주변에서 계속 했거든요. 윤정아, 이제 그만해라, 그만. 너 돈도 벌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해서 엄마한테 이번에 엄마 좀만 기다려줘라고 하니까 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유정아, 너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여서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내가 엄마 이제 조금만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빠를 보낼 때도 그랬고, 진짜 EX 하면서 이 1년이 진짜 10년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폭풍으로 오는데, 제가 연초에 난 진짜 언제 잘 되지? 잘 된다고 하는데 언제 잘 되지? 이게 아까 막 넘어져도 계속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이 막 저한테 막 다가오는데, 파트너들은 웃고,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파트너분들이 윤정 대표님 눈에 그 뭔지 모를 가슴 아픈 게 있었는데 F가 되면서 그게 좀 없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진짜 이 끝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마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오뚜기처럼 이기다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넘어가고, 저도 저처럼 그거를 앞에서 얘기하고 사례 발표를 하고 누군가한테 정말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